완다는 게 역선이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 나 요번에 내 사과가 수율이 몇 프로 나왔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율 관리는 곧 돈이에요. 그런 거를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착즙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제 마이크로 여과를 하는데, 이 마이크로 여과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 지금 제가 아까 포도를 한번 드셔보시라 그랬잖아요. 컵에다 드신 분들 있으시죠? 한번 컵 안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포도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 포도 이제 컵을 한번 보세요. 찌꺼기 같은 게 보이나요? 아까 싹 보면서 찌꺼기는 안 따랐거든요. 뒤에. 아, 찌꺼기요? 없어요. 아마 그 봉지에도 찌꺼기가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짰는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그거 10월 달에 짠 거예요. 그래도 1년 1회 되고 있기는 거의 이쁜데. 아, 이제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공교육이란 게 다 똑같아요. 여기 뭐 사과 주스 못 만들어서 재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일반적인 포도 주스를 우리가 사 먹게 되면 한 2달만 지나서 포장을 뜯게 되면 어떤 거는 일찍 여기에 주석산이 쌓이는 경우도 있고 찌꺼기도 많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컵을 보시면 아마 깨끗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자, 과연 깨끗한 게 좋을까요? 예. 이거 진짜 궁금증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다 같은 포도에서 예. 그대로 한다면 이때 생기는 게 나 정상 아닌가 싶은데. 아, 예, 맞아요. 그지?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모든 게 정상이죠. 근데 정상에서 우리가 그 품질을 우리가 가공을 할 때 다 똑같은 가공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거칠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맑은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그 기호성을, 소비자들이 평균되게 더 좋아하는 기호성을 파악을 해야 제품을 열심히 만들면 뭐 합니까? 제품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제일 중요한 게 예. 잘 팔려야죠. 잘 팔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무조건 맛있어야 돼요. 무조건 소비자들의 기호도에 맞게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 음료도 자꾸 맑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건강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건 뭐였냐면, 건강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조금 거칠은 게 사람 몸에는 더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과 주스를 할 때, 사과 주스 같은 경우 여과를 지금 포도처럼 정밀 여과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맑기가 나오냐면 아주 깨끗한 노란색이 나와요. 식용유 같이. 근데 그렇게 맑게를 하다 보면 우리가 사과가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껍질째 먹어라, 다 먹어라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몸에 좋은 식이섬유를 다 버리고, 우리 아까 사과의 수분이 87%를 했죠. 수분하고 당분만 포집을 해서 포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깨끗하다, 뭐 그렇다 이런 거는 제품에 따라 가서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다 깨끗한 게 아니라 내가 생산할 게 사과냐, 배냐, 포도냐에 따라서 이 액의 그 투명성을 찾아가 주시는 것도 앞으로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하고 그걸 결정하는 곳이 여기 마이크로 여과기입니다. 지금 아까 드셨던 저기 포도 주스는 1마이크로 여과를 했어요. 우리가 보통 1마이크로는 먹는 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각 집이나 뭐 아니면 식당에 가도 정수기가 다 있죠. 그 정수기 안에 필터가 다 들어있는 거 알잖아요. 그거하고 동률에 그 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마이크로 여과가 돼서 지금 좀 깨끗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여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이게 사과 주스잖아요. 사과 주스는 침전물이 남아요. 그러니까 포도의 거기 식이섬유 형태하고 사과의 식이섬유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침전물이 보이고 안 보이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사과 농사를 좀 많이 짓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농장에, 생산 공장을 가보면 탱크에서 계속 끓이는 과정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다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강정이, 왜냐하면 식이섬유를 끓이게 되면 우로 뜨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다 걷어내느라고 끓이는 거예요. 네. 착즙을 해가 이제 살균하는 과정하고, 네. 저도 밭에서 바로 꺼내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네. 차이죠. 아,
그것 또한 내가 처리가 과제한 제품이 뭐냐에 따라서 끓이는 과정과 끓이지 않아야 되는 과정이 정해져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사과나 배나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들 여기 다 전문가거든요. 가정으로 비유하면 다 전문가예요. 집에서 예를 들어서 사과 주스 엄마 한 잔 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믹서기에다가 갈아가지고 쪼각내서 가른 다음에 면포에 짜서 쫙 해놓고 마셔봐 이렇게 먹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포도나 블루베리는 어떨까요? 포도나 블루베리는 가정에서 믹서기에 딱 돌려가지고 면포에다 쫙 짜놓으면 사과나 배처럼 쫙 빠지면 좋을 텐데 이건 안 빠지거든요. 그럴 때는 좀 아까처럼 이제 블렌칭이라는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이유도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우선은 사과나 배는 공종들을 그래서 두 개로 나눴어요. 사과나 배 같은 경우는 과일의 특성상 파쇄나 착즙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여과를 하고 난 다음에 저장된 그다음에 포장을 하고요. 포장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영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렇게 포장을 다 한 다음에 후살균을 해요. 포장을 다 한 다음에 후살균을 하다 보니까 제품의 그 식품 영양학적으로 변성이 거의 없고 색깔도 그대로예요. 아마 오늘 저하고 포도 시작해서 끝까지 나왔을 때 지금 아무 그냥 그 전에 만들어 놓던 그냥 드셨잖아요. 이따 아마 직접 생산을 하시고 나서 드시게 되면 또 느낌이 색다르실 거예요. 자, 사과의 씨가 씨에는 안 좋은 독성이 있다. 소화를 하는 사람. 제가 왜 웃냐면요. 궁금증을 잘 얘기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사과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세상의 모든 씨앗에는 자기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딱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씨앗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기 안에 엔자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독소예요. 예.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는 독소가 근데 많지는 않아요. 가실에 따라 이것도 달라요. 과일에 따라. 왜냐하면 사과가 왜 달콤한지 아세요? 나무에 딱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새들이 어디를 쪼아 먹겠어요? 우에 가육을 꼭꼭꼭꼭 찍어 먹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과의 그 보존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가육이 맛있으니까 거기만 쪼아 먹고 날아가겠죠. 근데 만약에 씨가 이렇게 돌출돼 있다면 이 사과가 지금처럼 번식력이 계속 가지를 못하겠죠. 그러한 게 있는데 사과의 독성이라는 얘기를 한 6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얘기는 있는데 아직 규명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모든 씨에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독소가 다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포장이 된 거는 이제 침지살균에서 살균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생산이 완료가 돼서 오늘 저희가 이제 먹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공정에서 이제 포도하고 베리류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똑같은 기계죠. 똑같은 기계인데 포도하고 베리류에는 요 공정과 요 공정이 추가가 돼요. 자, 우리가 왜 저기 블루베리나 포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농가들 가보면 탱크들이 많아요, 그죠? 거기서 뭐 하려면은 아까처럼 얘기해 주신 대로 포도 같은 경우는 1차 재경을 하고 난 다음에 솥단지에다 놓고 그냥 2시간 이상 팍 끓여요. 그럼 그거 왜 해요? 라고. 이렇게 해야 포도 색깔이 잘 나와. 이렇게 해야 당도가 좀 높아져. 이렇게 해야 착즙술이 높아져. 이렇게 세 가지만 얘기를 해요. 그럼 뭐 몇 시간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대중 없어. 그냥 우리는 한 2-3시간 돌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베리류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그 컵의 색상을 보면 약간 자색일 거예요, 그죠? 이 자색은 이제 주 성분이 안토시아닌이에요. 예. 사과는 사과로서 우리 식이섬유, 사실은 사과의 제일 큰 성분은 폴리페놀이에요. 그 성분은 식이섬유에 많아요. 그래서 주스보다는 원래는 통째로 먹어야 더 좋은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스가 점점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우리가 당분만 섭취를 할 뿐이에요. 근데 이 포도 같은 경우 특히 우리 한간에 뭐 아로니아가 뭐 좋다라고 한 번 떠들썩했고 그다음에 블루베리 요즘에는 자색 고구마, 자색 당근, 자색에 지금 홍수거든요. 그러면 그 자색이 뭐냐? 안토시아닌이에요.
안토시아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신 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어렵죠. 근데 제가 오늘 안토시아닌이 어떤 성질 가치인지 그거는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안토시아닌은 일반적으로 붉은 색소예요. 붉은 색소. 근데 붉은 색소에서는 조금 더 강하면 자색으로도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붉은 색소가 우리 인체에 유익하게 좀 많이 활동을 하는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그런 쪽으로 되는데 안토시아닌이라 그랬잖아요. 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은 야 아로니아 많이 먹어, 야 블루베리 많이 먹어, 이게 항암 효과도 있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늘부터 한번 페니실린 들어보셨죠? 아스피린 들어보셨죠? 근데 왜 자꾸 페니실린, 아스피린이 하냐면 맨 끝에 어떻게 끝나죠? 닌. 그러니까 오늘부터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지금처럼 닌자가 끝나는 거는 다 항생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생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한 게 닌으로 끝나는 거는 항생제로 분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토시아닌이 왜 좋냐라고 하면 그 안에 폴리페놀 성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붉은 색소가 우리 몸하고 잘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게 그러니까 항생 제 쪽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붉은 색소구나. 그 두 가지만 알고 계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는 안토시아닌이 붉은 색소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의 고유 색상을 알고 있죠. 그죠? 약간 붉은빛보다는 보랏빛에 가까운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가열이 오래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붉은색이 초콜릿색으로 이제 갈변이 가거든요.